2026년 중위소득과 최저생계비가 6.51% 인상됐습니다. 역대 최대 인상인데요. 변화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2025년에는 1인 최저생계비가 143만 원이었는데 26년에는 154만 원으로 11만 원 올랐습니다. 그만큼 변제금은 11만 원 더 떨어진 거죠. 그리고 2인 가구일 때 2025년은 236만 원이었는데 2026년에는 252만 원으로 올랐습니다. 그래서 16만 원가량 올랐고 변제금은 16만 원가량 떨어졌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3인일 경우에는 25년에는 300만 원, 26년에는 321만 원으로 21만 원 차이가 나고요. 변제금도 21만 원 차이가 나고, 그리고 4인일 경우에 2025년에는 366만 원, 2026년에는 389만 원으로 23만 원이 올라가면서 변제금은 대략적으로 23만 원가량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. 1인 가구에서 어떤 한 11만 원 정도 인상이 됐다고 말씀 주셨잖아요. 그럼 변제금도 무조건 11만 원 덜 내게 되는 건가요? 일단은 기본적으로 변제금 11만 원이 줄어드는 건 맞는데요.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. 회생에서는 내가 내는 변제금이 내 재산보다 많아야 됩니다. 그래서 이 내 재산보다 많게 내는 조건 하에서는 변제금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죠. 예를 들어 이제 채무자가 현재 벌어들인 소득을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소득에서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를 뺍니다. 아까 최저생계비를 말씀드린 것처럼 1인 가구일 때 154만 원, 2인일 때 252만 원, 3인일 때 321만 원이죠. 그리고 의료비, 교육비, 그리고 주거비는 기본적으로 최저생계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근데 최저생계비보다 더 넘어서는 비용을 지금 지출하고 있고 그 지출하는 비용이 충분히 합리적이다 판단이 된다면 추가생계비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소득에서 최저생계비가 추가생계를 뺀 나머지 돈을 매달 변제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렇게 변제하는 돈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는 많아야 돼요. 회생이라는 게 내 재산보다 적게 갚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는 많이 갚아라. 이게 대원칙입니다. 앞으로 그 변제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예를 한번 이제 들어볼까요? 그러면은 채무자 한 명이 월 소득이 200만 원이고요. 부양가족 없어요. 1인 가구에 1인 가구. 그리고 한 달에 주거비로 월세를 60만 원 정도 내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. 그럼 이분은 200만 원에서 1인 최저생계비 154만 원을 빼고요. 그리고 추가생계비로 주거비를 뺄 수 있는데 주거비가 약 한 15에서 20만 원 정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20만 원 정도 뺀다. 그러면은 200만 원에서 174만 원이 되니까 이분은 한 달에 변제하셔야 되는 돈이 26만 원입니다. 26만 원을 36개월 동안 변제를 하셔야 돼요. 그러면은 936만 원이 나와요. 그럼 대략적으로 한 1000만 원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, 근데 이분이 만약에 임차 보증금이 있어요. 그러니까 월세 60 내는데 임차 보증금이 한 2천만 원 정도 있고, 그리고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. 차량이 뭐 아반떼 같은데 하나가 있어요. 그럼 이게 재산이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아반떼 같은 경우는 중고가 시세로 재산이 반영이 돼요. 500만 원 정도 재산이 반영이 되고, 임차 보증금 2천만 원은 지역마다 다릅니다. 최저 우선 변제로 압류 금지 채권에 포함되는 그 금액이 있는데, 서울 같은 경우 2천만 원은 압류 금지 채권이기 때문에 재산에 포함이 안 돼요. 근데 그 외에 다른 지역은 한 500만 원 정도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. 상황에 따라 달라요, 그거는. 그렇게 되면 이분은 재산이 1000만 원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. 500에서 1000만 원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이 재산하고 변제하는 돈하고 비교를 합니다. 그래서 더 큰 값을 변제하시면 돼요. 이분은 1000만 원 변제하시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이렇게 계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변제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영상을 찍었었어요. 그래서 더 자세한 방법을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 영상 중에서 개인회생 변제금 낮추는 방법이라는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래서 딱 떨어지진 않고요. 보통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로 조금 더 변제금을 낮게 낸다. 재산이 허용하는 한에서는요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AI로 내 변제금을 확인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뭐 그거대로 믿을 수는 없겠네요. 네, 그냥 무조건 된다고 하더라고요. 네, 무조건 된다고 하는데 아직은 AI로 변제액을 계산하는 건 좀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.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. 부인권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최근 누군가에게 돈을 증여했다든지 누군가에 편파 변제했다든지 이런 것들 다 변수로 작용을 합니다. 그리고 소득도 1년 정도의 평균 소득으로 보는데 어떤 분들은 1년 동안 소득이 없다가 갑자기 소득이 딱 생겼는데 그게 200만 원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고, 그리고 최저생계비나 추가생계비 같은 것들도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. 상황에 따라서. 부양가족 얼마나 넣냐, 빼냐, 넣냐, 누구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, 부양가족 인정이 안 된다면 추가생계비로 신청해 볼 수 있냐, 없냐,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. 어떤 분은 이런 분들도 있어요. 뭐냐면은 월세가 100만 원이에요. 200만 원 버시는데
그러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럼 최저 생계비에 들어가는 월세를 제외한 거는 추가 생계비 신청해 볼 수 있으니까 100만 원 중에서 한 70만 원 월세로 추가 생계비 신청하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.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런 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이 획일적으로 딱 얼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.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신청할 때는 최대한 저희 의뢰인한테 유리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신청을 하거든요.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신청할 때 그 변제금을 어떻게 고수하느냐라고 보겠죠. 계속 법원하고 소통하고 다툴 게 있으면 다투고 의견서 제출해보고 법적으로 좀 다퉈보고 리서치해보고 안 되면 읍소라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변제금이 올라가는 계속 이제 우리가 막아야죠. 챗GPT 같은데 이제 물어보신 다음에 저한테 확인하시는 이제 저희 의뢰인들도 꽤 있거든요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잘 안 맞습니다. 많이 안 맞고요. 아직까지는 이 챗GPT가 법률사무에 특화되어 있다라고 좀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. 특히나 이제 법률사무 중에서도 이 도산법은 더 마이너하거든요. 그리고 더 전문적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챗GPT를 믿으시면 안 될 것 같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최근에 하나 챗GPT로 제가 본 게 하나 있어요. 본 게 하나 있는데 약간 개인위생을 하다 보면은 형사적인 문제도 좀 걸려 있거든요. 챗GPT가 근데 괜찮다고 형사 책임 안 진다고 그냥 해도 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민감한 거를 이렇게 쉽게 얘기해도 되나? 약간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. 네 형사 고소 들어와가지고 하면 어떡하려고 그걸 챗GPT를 믿고 그냥 그대로 하면은 네 그럴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이제 2026년 내에 새롭게 변경되는 최저 생계비 그리고 중위소득에 대한 기준을 좀 봤고요. 역대급으로 올라갑니다. 그래서 빚에 조금 힘드신 분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제 채무를 변제하시느라고 어려우신 분들에게 좀 더 희망적인 소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2026년도 올 한 해도 부담만 커지는 해가 아니라 빚을 정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모두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.